이날 전 세계 경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대통령 행정명령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한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기자 하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60%면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데요. 트럼프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게 목적이요.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을 이용해서 부자가 될 수 없소. 바로 그날 밤 같은 시각. 뉴욕 증시가 열리자마자 중국 관련 주식들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알리바바 마이너스 15%, 텐센트 마이너스 12%, 바이두 마이너스 18%. 중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00조 원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날 한국 주식은 폭등했습니다. 삼성전자 플러스 8%, SK하이닉스 플러스 11%, LG에너지솔루션 플러스 14%. 한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80조 원 증가했어요.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왜 중국이 무너지는데 한국이 오르는 거야? 대한민국의 위대한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11시 서울 삼성전자 본사. 부회장 비서실에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국 백악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비서가 급히 부회장을 깨웠죠. 부회장님, 백악관에서 전화 왔습니다. 부회장이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부회장, 나요. 트럼프. 오늘 내 발표 봤소? 네. 관세 이야기 들었습니다. 좋소. 이제부터 중국에서 빠져나온 주문이 전부 당신네한테 갈 거요. 준비됐소? 부회장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주문 말씀이신가요? 트럼프가 웃었어요.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 회사들이 전부 중국 공급망을 끊을 거요. 그리고 당신네 한국 회사들한테 올 거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부. 준비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공장 증설하시오. 전화를 끊고 부회장이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새벽 2시에 회의실에 임원 20명이 모였어요. 트럼프가 방금 전화했습니다. 중국 60% 관세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한 임원이 물었죠.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부회장이 숫자를 칠판에 적었어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던 규모가 연 600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최소 200조 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200조 원. 삼성전자 1년 매출이 300조 원인데 거기에 200조 원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징. 중나나이 공산당 본부에서 긴급 정치국 회의가 열렸어요. 시진핑 주석이 노한 표정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60% 관세라니. 트럼프가 미쳤어. 우리 수출이 반토막 날 거야. 상무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주석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 생산 비중을 50%에서 20%로 줄인답니다. 그럼 나머지 30%는 어디로 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인도. 시진핑이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 또 한국이야? 외교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삼성이 미국 기업들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삼성한테 아이폰 부품 발주를 2배로 늘렸답니다. 시진핑이 창밖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트럼프 놈이 영리하군. 우릴 때리면서 동시에 한국을 키우고 있어. 한국을 우리 대신 미국의 공장으로 만들려는 거야. 그로부터 일주일 뒤 2025년 2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 본사 CEO 팀 쿡이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리스크가 현실화됐습니다. 60% 관세가 붙으면 우리는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습니다. 아이폰 가격이 2배로 뛰어요. CFO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팀 쿡이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국, 베트남, 인도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어요.
공급망을 재편합니다. 중국 비중 50%를 20%로 줄입니다. 그 30%를 한국 20%, 베트남 5%, 인도 5%로 배분합니다. 왜 한국 비중이 제일 큽니까? 팀 쿡이 대답했죠. 품질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고예요. SK 하이닉스 메모리는 품질이 완벽해요.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은 중국산이랑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한국은 빨라요. 중국은 정치 리스크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데 한국은 안정적이에요. 이사 하나가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싸지 않습니까? 팀 쿡이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에 60% 관세 붙으면 중국이 더 비싸집니다. 한국은 관세가 10%밖에 안 돼요. 트럼프가 한국한테는 관세 폭탄을 안 터뜨렸거든요. 왜죠?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니까요. 트럼프는 적과 친구를 명확히 구분해요. 중국은 적, 한국은 친구. 그래서 중국은 죽이고 한국은 살리는 겁니다. 바로 그날 삼성전자의 애플로부터 공문이 도착했어요. 아이폰 17 디스플레이 5천만 대 발주. 납기 6개월. 삼성 디스플레이 팀장이 숫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5천만 대라고? 작년에 2천만 대였는데 2배 반이 늘었잖아. 부팀장이 추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팀장님, 이것만이 아닙니다. 메모리도 발주 늘어났어요. SK 하이닉스한테 DRAM 30% 증량 발주 들어왔대요. 미쳤네. 중국 것이 다 우리한테 오는 거야. 정확히 그랬습니다.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미국 기업들의 한국 발주가 폭증했어요.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한국으로 발주를 돌렸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애플,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연 30조 원 증가. 구글, SK 하이닉스 연 15조 원 증가. 아마존, 삼성전자, LG전자 연 10조 원 증가.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연 25조 원 증가. 4개 기업만 해도 80조 원입니다.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까지 합치면 150조 원이 넘어요. 한 달 뒤 2025년 3월 중국 선전시 화웨이 본사 CEO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매출이 40% 감소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주문을 전부 취소했어요. 임원 하나가 물었죠. 그 주문이 어디로 갔습니까? CEO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입니다. 삼성, LG, SK 전부 주문 폭주래요. 공장 증설 중이고 인력 채용 미친 듯이 하고 있대요. 다른 임원이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쌓은 걸 한국이 가져가고 있잖아. CEO가 차갑게 답했어요. 품질이 딸렸어. 우리 제품은 고장이 잦아. 한국 제품은 안 그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드론 떨어지는 거 전 세계가 봤어. 한국 무기는 안 떨어져. 이게 차이야. 트럼프는 바보가 아니야. 품질 좋은 나라랑 손잡는 거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한 증권사 회의실. 애널리스트들이 긴급 세미나를 열었어요. 주제는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수석 애널리스트가 발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트럼프의 60%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에요. 중국 아웃, 한국인.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이나 대만이 아니라 한국입니까? 수석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은 늙었어요. 기술은 좋은데 빠른 대응이 안 됩니다. 대만은 중국 코앞이에요.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TSMC 공장 다 날아가요. 미국이 그 리스크 못 감당해요. 그럼 남는 게 한국입니다. 한국의 강점이 뭡니까? 4가지입니다. 첫째, 기술력.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세계 최고. 둘째, 속도. 의사결정 빠르고 생산 빨라요. 셋째, 안정성. 민주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예요. 중국처럼 갑자기 공장 폐쇄 이런 거 없어요. 넷째, 지정학적 위치. 중국 바로 옆이지만 미국 동맹이에요. 중국 견제하기 완벽한 위치죠.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025년 4월 워싱턴 DC
미국 상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오늘 한국과 역사적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10년간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 면제, 부지, 무상 제공, 인프라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장관이 숫자를 발표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10년간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20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삼성이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 5개 더 짓습니다. LG가 미시간에 배터리 공장 10개 짓습니다. SK가 켄터키에 첨단 소재 공장 지어요.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 증설해요. 왜 이렇게 한국 기업을 우대합니까? 장관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느려요. 대만은 위험해요. 동남아는 기술이 부족해요. 한국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바로 그날 베이징에서는 시진핑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우리 대체제로 키우고 있어. 이대로 가면 10년 뒤에 한국이 우리 위치를 차지할 거야. 국가안전부 장관이 보고했어요. 주석님, 한국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을 규제하면 시진핑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안 돼. 한국 건드리면 미국이 우리를 더 때려. 지난번에 삼성 압박했다가 미국이 중국 기업 65개 퇴출시킨 거 잊었어? 우리가 한국 건드릴 때마다 미국이 우릴 더 세게 쳐. 이건 게임이 안 돼. 외교부 장관이 물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진핑이 차갑게 웃었어요. 기다려. 미국과 한국 사이에 틈이 생길 때까지. 그때 한국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지금은 손 쓸 수 없어. 2025년 5월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본사. 투자전략팀이 고객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재편했습니다. 중국 비중 30%에서 5%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비중을 5%에서 25%로 늘렸습니다.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을 5배나 늘렸다고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전략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중국이 위험합니다. 중국은 정치 리스크가 너무 커요. 시진핑이 마음대로 기업 규제하고 갑자기 산업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해요. 작년에 게임 산업 규제에서 텐센트 주가 반토막 났잖아요. 그런데 한국은요? 민주국가예요. 정부가 함부로 기업 못 건드려요. 안정적이죠. 그래도 북한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하지만 70년간 전쟁 안 났어요. 그리고 북한 리스크보다 중국 정치 리스크가 더 커요. 북한은 예측 가능해요. 중국은 예측 불가능하고요.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월스트리트 투자 자금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대규모 이동했어요. 구체적 숫자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중국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 150조 원.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 80조 원. 한국이 중국에서 빠진 돈의 절반 이상을 흡수한 겁니다. 2025년 6월 독일 뮌헨 BMW 본사에서 이사회가 열렸어요. 의제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선 변경이었습니다. CEO가 말했습니다. 중국 CATL이 60% 관세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CATL 배터리를 계속 쓰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돼요. 대안이 필요합니다. 구매 담당 이사가 보고했어요. 한국 배터리 3사를 검토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셋 다 품질이 CATL과 동등하거나 더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 문제도 없어요. 가격은 CATL보다 10% 비쌉니다. 하지만 60% 관세 붙은 CATL보다는 40% 쌉니다. CEO가 즉시 결정했어요. 한국으로 전환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랑 계약 체결하세요. 이게 BMW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메르세데스, 폭스바겐, 아우디 전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배터리를 버리고 한국 배터리를 선택한 거죠. LG에너지솔루션 CEO가 임원회의에서 말했어요. 올해 수주가 작년 대비 3배 늘었습니다. 유럽에서만 50조 원 계약이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80조 원, 일본에서 20조 원. 총 150조 원입니다. 임원 하나가 걱정했죠.
생산이 감당됩니까? CEO가 답했어요. 못해요. 그래서 공장을 10개 더 짓습니다. 한국에 3개, 미국에 5개, 유럽에 2개. 투자액 30조 원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라도 해야 해요.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해요. 2025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사우디 왕자가 한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대사, 우리는 한국 무기를 더 사고 싶소. 얼마나요? 천국 미사일 200기, K-9 자주포 300대, FA-50 전투기 50대, 총 30조 원 규모요. 대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구매하십니까? 왕자가 답했죠. 트럼프가 우리한테 말했소. 중국 무기 사지 말라고. 러시아 무기도 안 된대요. 그럼 남는 게 미국 아니면 한국인데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1기에 200억 원이에요. 한국 천궁은 80억 원이고요. 우리가 이란 막으려면 수백 기가 필요한데 패트리어트로는 예산이 안 돼요. 품질은 괜찮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검증됐잖아요. 한국 K-9 자주포가 미국 M777보다 낫다는 게 입증됐어요. 우리도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를 원해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UAE, 이집트, 쿠웨이트까지 줄지어 한국 무기를 주문했어요. 중동에서만 2025년 상반기에 60조 원 계약이 터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올해 수주가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중국 제재 덕분에 중동 국가들이 중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인도 뉴델리. 인도 총리 모디가 한국 재계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가 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시겠습니까? 모디가 서류를 꺼냈어요. 토지 무상 제공, 10년간 법인세 면제, 인프라 구축 정부 부담. 그리고 인도 시장 우선 접근권을 드리겠습니다. 인도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14억 인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20년간 GDP를 5배로 키울 겁니다. 지금 투자하면 대박입니다. 삼성, LG, 현대차가 즉시 결정했어요. 인도에 총 50조 원 투자하기로. 반도체 공장, 가전 공장, 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인도였을까요? 트럼프의 중국 제재 때문이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중국 외에 하나 더 생산 기지를 만들자는 거죠. 그 대상이 인도, 베트남,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똑똑했어요. 한국 내 생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인도에도 공장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산도 팔고 인도산도 팔 수 있으니까 2배로 벌 수 있는 거죠. 2025년 9월 워싱턴 DC. 트럼프가 한국 재계 대표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삼성, LG, SK, 현대, 한화 회장들이 모두 모였어요.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올해 정말 훌륭했소. 중국 몫을 거의 다 가져갔더군요. 삼성 회장이 답했죠.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60% 관세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트럼프가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요. 내년에는 중국 관세를 80%로 올릴 거요. 그럼 중국은 완전히 끝나요. 그리고 그 자리를 전부 당신네가 차지하는 거요. 100% 차지할 수 있을까요? 못해도 70%는 가져갈 거요. 나머지는 베트남, 인도가 가져가겠지만 당신네가 압도적이요. 왜 그런지 아시오? 회장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트럼프가 설명했습니다. 품질 때문이요. 베트남, 인도는 아직 기술이 부족해요. 단순 조립은 할 수 있어도 고급 기술은 못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런 건 한국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당신네가 이기는 거요. LG 회장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왜 한국을 이렇게 밀어주십니까? 트럼프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3가지 이유요. 첫째, 한국은 믿을 수 있어. 민주국가고 법치국가요. 중국은 공산당 마음대로예요. 둘째, 한국은 미국 편이요. 중국은 적이고. 전쟁 나면 한국은 우리 편에 서겠지만 중국은 우리한테 총 쏠 거요.
셋째, 한국은 실력이 있어. 품질 좋고 빠르고 가성비 좋아요. 이 세 가지 때문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화 회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트럼프가 악수를 청했어요. 좋소. 우리 함께 중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읍시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들이 호텔로 돌아왔어요. 삼성 회장이 다른 회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말 들었죠? 내년에 관세 80%로 올린대요. 중국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10년이 황금기예요. SK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중국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보복할 거예요. 삼성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요. 하지만 미국이 우릴 지켜줄 거예요. 지난번에 중국이 우리 압박했을 때 트럼프가 중국 기업 65개 퇴출시켰잖아요. 이제 미국과 한국은 한 배를 탄 겁니다. 2025년 10월 베이징. 화웨이 CEO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올해 우리 매출이 작년 대비 50% 감소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잃었고 유럽 시장도 대부분 잃었습니다. 그 자리를 삼성, 애플이 가져갔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앞으로 전망은? CEO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더 올리면 우리는 중국 시장에서만 장사해야 해요. 글로벌 기업에서 로컬 기업으로 전락하는 거죠. 같은 날 심천시 BYD 본사.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회사 CATL CEO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관세 60% 때문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주문을 전부 취소했어. 테슬라, GM, 포드 전부. 그 주문이 어디 갔는지 알아? 부사장이 답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온입니다. CEO가 한숨을 쉬었죠. 우리가 10년 동안 쌓은 미국 시장을 한국이 6개월 만에 다 가져갔어. 이게 말이 돼? 품질 차이입니다. 우리 배터리는 화재 사고가 종종 나는데 한국 배터리는 안전해요. 테슬라가 한국 배터리 쓰면서 화재 사고가 90% 줄었답니다. CEO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도 품질 올리면 되잖아.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 격차가 3년입니다.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최소 3년 걸려요. 그 사이에 한국은 더 앞서가고요. 그리고 설령 따라잡아도 미국이 관세 풀어줄 것 같아요? 안 풀어줘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거든요. 2025년 11월 도쿄.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주제는 한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응이었습니다. 경산성 장관이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제재로 최대 수혜자가 한국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부 한국이 가져갔어요. 일본은? 보좌관이 보고했어요. 저희는 별로 못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일본 기업들이 느려요. 의사결정도 느리고 생산도 느려요. 한국은 6개월 만에 공장 10개를 지었는데 일본은 계획 세우는 데만 6개월 걸렸어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졌어. 3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우리한테 배우러 왔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입장이 됐어. 도요타 사장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우리를 따라잡고 있어.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미 역전당했어. 왜지? 임원이 답했습니다. 한국 배터리가 좋아서요. 우리는 파나소닉 배터리 쓰는데 파나소닉이 LG, SK보다 기술이 떨어져요. 그래서 현대차 전기차가 도요타보다 주행거리가 20% 더 길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 배터리 쓰면 되잖아. 그러려고 했는데 LG, SK가 물량이 없대요. 주문이 너무 많아서 2028년까지 예약이 다 찼답니다. 우리는 대기자 명단에도 못 올라갔어요. 도요타 사장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한국한테 완전히 당했구나. 2025년 12월 연말 결산. 한국무역협회가 올해 수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한국 수출액 8,5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경신. 전년 대비 35% 증가.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디스플레이, 방산.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급증했습니까? 무역협회장이 답했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제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중국 몫이 한국으로 왔어요.
특히 미국 유럽 시장에서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구체적 숫자는 미국 수출이 작년 대비 80% 증가해서 2천억 달러, 유럽 수출이 50% 증가해서 1,200억 달러, 중동 수출이 100% 증가해서 600억 달러입니다. 기자들이 놀랐어요. 100% 증가요? 협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동이 중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어요. 사우디만 30조 원 샀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울 한 고급 레스토랑. 한국 재계 총수들이 비공식 만찬을 가졌습니다. 삼성, SK, 현대, LG, 한화 회장들이 모였어요. 삼성 회장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은 한국 경제 역사상 최고의 해였습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중국 제재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중국이 잃은 300조 원 중에서 우리가 150조 원을 가져왔습니다. SK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내년은 더 좋을 겁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80%로 올린다고 했어요. 중국은 완전히 끝나고 우리가 다 가져갈 겁니다. LG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격한 성장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중국이 가만 안 있을 텐데. 한화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은 이미 손 쓸 수 없어요. 우리 건드리면 미국이 중국을 더 세게 때려요. 지난번에 증명됐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잖아요. 품질, 속도, 신뢰성 전부. 현대차 회장이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한테 한 말 기억나세요? 한국은 미국의 진짜 파트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됐어요.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고리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30년 전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20년 전 우리는 중국과 경쟁했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해요. 유럽이 우리를 찾아요. 중동이 우리한테 줄 서요. 세상이 바뀐 겁니다. SK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날이 올 거다. 그때까지 열심히 해라. 그날이 온 것 같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현대차 회장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6.25 때 미군 트럭 수리하는 일을 하셨어요. 미군한테 기술 배우고 싶어서. 그분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다들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LG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경제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 공급망, 유럽 안보, 중동 방어, 전부 우리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면 세계 경제가 흔들려요. 삼성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잘해야 해요. 품질 관리 철저히 하고 납기 꼭 지키고 안전사고 절대 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2026년 1월 백악관. 트럼프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중국 관세를 80%로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이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요. 한국은 기술력, 생산력, 신뢰성 모든 면에서 중국보다 뛰어나오. 그리고 한국은 우리 편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적한테 돈 주면서 물건 사는 건 바보짓이요. 친구한테 돈 주고 물건 사는 게 현명한 거죠. 하지만 한국 제품이 중국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웃었어요.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10년 뒤를 보시오. 한국이 생산량 늘리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리고 품질 좋은 제품이 결국 더 싸요. 왜? 고장 안 나니까. 중국산은 싸게 사도 1년 만에 고장 나서 다시 사야 해요. 한국산은 비싸게 사도 5년 쓰니까 결국 더 싸요. 그날 뉴욕 증시가 열렸어요. 한국 관련 ETF가 10% 폭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돈을 쏟아부었어요. 2026년 6월 서울 코엑스 한국방산첨단산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80개국에서 바이어들이 몰려왔어요.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전부.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관에 들어섰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그는 한화 담당자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K-9를 추가로 400대 더 사고 싶소. 이미 1000대나 샀는데요. 부족해요. 러시아가 계속 위협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우리는 최소 2000대가 필요해요.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20조 원 계약. 담당자가 본사에 보고하자 본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20조 원이라고? 미쳤네. 같은 박람 회장 다른 부스에서는 UAE 왕자가 천국 미사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삼성 탈레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이란 미사일 막을 수 있소? 물론입니다. 격추율 95%입니다. 가격은 1기당 80억 원입니다. 왕자가 즉시 결정했어요. 200기 주시오. 16조 원이요. 담당자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박람회 3일 동안 한국은 총 80조 원 계약을 따냈어요. 한국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한화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트럼프의 중국 제재가 우리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중국 무기를 못 사게 되니까 다들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 제품이 중국보다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 이게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8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60%, 80%로 때렸어요. 중국 경제가 휘청거렸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웠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차, 방산 전부.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첫째, 기술력.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둘째, 신뢰성. 민주국가고 법치국가라 예측 가능해요. 셋째, 속도.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생산. 넷째, 동맹. 미국 편이에요. 중국은 이 네 가지가 다 없어요. 기술은 한국보다 떨어지고 공산당이라 예측 불가능하고 느리고 미국의 적이에요. 트럼프는 바보가 아닙니다. 중국을 때리려면 대체제가 필요해요. 그 대체제로 한국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한국은 그 기대를 충족시켰어요. 아니, 기대 이상이었어요. 2027년 현재 한국은 세계 4위 수출국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빼앗은 시장만 연 200조 원.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트럼프는 2기 임기 4년 더 있어요. 4년 동안 중국을 계속 때릴 겁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한국입니다. 10년 뒤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 3위 경제대국도 가능해요. 일본을 넘어설 수 있어요. 30년 전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안간 힘썼어요. 20년 전 우리는 중국과 경쟁했죠. 지금은 미국이 우리를 파트너로 선택했어요.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26년 12월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 교수가 MBA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21세기 최고의 경제 성공 사례를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은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어요.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1인당 GDP 4만 달러. 지칠 문턱까지 왔어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이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교수가 칠판에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에저케이션, 이너베이션, 리질리언스. 교육, 혁신, 회복력. 한국은 교육에 미친 듯이 투자했어요. 혁신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전부 극복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트럼프의 중국 제재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점이 뭡니까? 교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한국인들은 불가능이라는 말을 믿지 않아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한국은 해냈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방산 전부. 그게 한국의 비결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한국인 유학생이 교수에게 다가갔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오늘 강의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교수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러워해야죠. 당신 나라는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20년 한국은 더 놀라운 일을 해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면서 한국을 살린 이유. 단순합니다. 한국이 자격이 있으니까. 한국이 실력이 있으니까. 한국이 믿을만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전쟁 폐허를 딛고 일어섰죠. 그리고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7년 3월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의제는 차세대 AI 칩 공급 문제였습니다. 구글 CEO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AI 칩, 구글 텐서 지오. 이거 누가 만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CTO가 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 두 곳뿐입니다. CEO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TSMC는 대만이에요.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공장 날아가요. 그럼 남는 건 삼성입니다. 그럽니다. 삼성뿐이에요. 엔비디아 AI 칩, 애플 A18 칩, 퀄컴 스냅드래곤 전부 삼성이나 TSMC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TSMC가 위험하다면 결국 삼성만 남는 겁니다. 한 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삼성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CEO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어요. 3나노 이하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딱 두 곳이에요. 삼성과 TSMC. 인텔은 망했고 중국 SMIC는 기술이 10년 뒤처져 있어요. 바로 그날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회장님, 우리 차세대 GPU 칩 생산을 삼성에 맡기고 싶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엔비디아는 지금 TSMC 쓰고 계시잖아요. 젠슨 황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리스크 분산이 필요해요. TSMC만 쓰다가 대만에 문제 생기면 우리 회사 망해요. 삼성도 함께 쓰고 싶습니다.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연 50조 원입니다. 부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50조 원이라니. 엔비디아 한 회사에서만 50조 원 계약이 들어온 겁니다. 그는 즉시 답했죠. 좋습니다. 평택 공장 라인 하나를 엔비디아 전용으로 배정하겠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AMD가 왔어요. 또 일주일 뒤 아마존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왔어요.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TSMC 리스크가 너무 커요. 삼성한테도 맡기고 싶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됐어요. 주문이 너무 많아서 2030년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부회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공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평택에 5개, 용인에 3개, 미국 텍사스에 10개. 총 투자액 300조 원입니다. 임원 하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300조 원요? 그게 가능합니까? 부회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트럼프가 중국 반도체를 완전히 죽였어요. TSMC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요. 그럼 우리밖에 없어요. 세계가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CFO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300조 원 투자하면 연 500조 원 매출이 가능합니다. 순이익만 100조 원. 10년이면 투자금 다 회수하고도 남아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300조 원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베이징에서는 중국 공산당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진핑이 분노한 표정으로 책상을 쳤어요. 삼성이 300조 원 투자한다고? 이러면 우리가 반도체에서 영원히 못 따라잡아. 반도체 담당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석님, SMIC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삼성, TSMC와 기술 격차가 10년입니다. 미국이 첨단 장비 수출을 막아서 따라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불법적으로 기술을 빼오는 수밖에. 시진핑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 그랬다가 걸리면 미국이 우리를 더 세게 때려. 지금도 숨통 조이는데 더 조이면 우리 경제 완전히 무너져.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주성님, 한국과 관계 개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국 기술을 일부라도 들여오면. 시진핑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기술 줄 것 같아? 한국은 이미 미국 편이야. 게다가 한국은 우리를 따라잡고 바로 앞질러 갔어. 이제 우리를 라이벌로도 안 봐. 그냥 우리를 과거로 취급해.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2027년 5월 워싱턴 DC 미 상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보였어요. 삼성전자 북미 법인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상원 의원 하나가 물었어요. 삼성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 10개를 짓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법인장이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텍사스에 10개 공장을 짓습니다. 투자액 100조 원, 미국 일자리 5만 개 창출 예정입니다. 왜 미국에 그렇게 많이 투자합니까? 미국이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세금 혜택을 주셨고요. 무엇보다 미국은 안전합니다. 중국 위협이 없어요.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한국도 중국 근처 아닙니까? 중국이 한국 침공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인장이 웃으며 답했죠. 의원님,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있고요. 중국이 한국 건드리는 건 미국 건드리는 것과 같아요. 중국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삼성의 투자는 미국 경제의 축복입니다. 중국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선택한 건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가 일면 기사를 냈어요. 제목은 한국 새로운 기술 강국으로 부상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제재 이후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방산 등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서 한국이 중국을 대체하고 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25년 4.5%, 2026년 5.2%로 급상승했으며 2027년에는 6%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제 일본을 위협하는 아시아 2위 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전광판에 이 기사가 떴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야,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지 않아? 미국이 우리 없으면 안 된대. 친구가 자랑스럽게 웃었죠. 맞아. 우리 형이 삼성 다니는데 요즘 야근 엄청 한대. 주문이 너무 많아서. 근데 돈도 엄청 번대. 보너스가 연봉의 500%래. 미쳤네. 나도 삼성 가야겠다. 실제로 2027년 상반기 한국 대기업 채용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삼성전자 500대 1, LG에너지솔루션 400대 1, SK하이닉스 350대 1. 젊은이들이 한국 기업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돈을 잘 벌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수출 대박을 터뜨리니까 직원 월급도 올리고 보너스도 많이 줬어요. 삼성전자 평균 연봉이 1억 5천만 원, LG에너지솔루션이 1억 3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027년 7월 런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특집 기사를 냈어요. 제목은 한국의 기적, 이막이 시작됐다였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1970년대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전쟁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그리고 지금 50년 만에 이막이 시작되고 있다. 트럼프의 중국 제재는 한국에게 역사적 기회를 가져다 줬고 한국은 그 기회를 완벽하게 활용했다. 기사는 구체적 수치를 나열했어요. 2025-2027년 3년간 한국 수출 증가율 평균 45% 같은 기간 중국 수출 감소율. 평균 35%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시장 규모 연 250조 원. 한국 1인당 GDP 5만 달러 돌파 예상 2028년 한국 세계 GDP 순위 10위 7위로 상승 예상 2030년. 기사 마지막 문단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교육, 혁신, 근면함이 만든 필연이다. 그리고 지정학적 선택이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선택했고 미국은 한국을 선택했다. 이 상호 신뢰가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다.
중국은 공산당 독재로 신뢰를 잃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 기사가 한국에 번역돼서 퍼지자 한국인들은 자긍심에 가슴이 벅찼어요. 인터넷 댓글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 기사 보시면 우실 것 같아요. 평생 가난하게 사셨는데 손주 세대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에 사네요. 미국 유학 중인데요. 여기 사람들이 한국을 정말 대단하게 봐요. 삼성, LG 없으면 미국도 못 산다고 해요.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버지는 1970년대에 독일 광부로 가셔서 돈 벌어서 우리 키우셨어요. 그때는 한국이 가난해서 외국 가서 막노동하셨죠.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일자리 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027년 9월 도쿄. 일본 경제신문이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를 실었어요. 제목은 한국 2030년 일본 GDP 추월 전망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이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어요. 노무라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한국이 현재 성장세를 유지하면 2030년에 일본 GDP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연 5% 성장 중이고 일본은 1% 성장에 그치고 있다. 인구는 일본이 2.5배 많지만 1인당 생산성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다. 일본 야후 뉴스 댓글창이 난리 났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전부 세계 1위다. 우리가 30년 동안 잠자는 사이에 한국은 달렸다. 한국 배워야 한다. 그들의 교육, 혁신, 속도를 배워야 해. 일본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기시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미국의 신뢰를 얻었는지, 어떻게 빠르게 혁신하는지 연구하십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은 너무 앞서 나갔고 일본은 너무 늙었어요. 2027년 11월 서울 코엑스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경제학자, 기업인, 정부 관료들이 모였어요. 주제는 한국 모델의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가 기조연설을 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세 가지 요인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첫째, 교육. 한국은 GDP의 5%를 교육에 투자합니다. OECD 평균의 2배예요. 그래서 고급 인력이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둘째, 민관 협력.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셋째, 지정학적 선택. 한국은 자유진영을 선택했고 그 신뢰를 지켰습니다. MIT 공대 교수가 추가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R&D 투자 비율은 매출의 8%입니다. 미국은 5%, 중국은 3%. 한국이 혁신에서 앞서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세계가 의지하는 나라.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